당신의 뇌는 현실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다.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강연.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강연은 단순히 뇌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럿은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 현실이 사실 외에 구성된 결과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그 과정을 예측, 감각, 신호,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주제는 뇌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베럿은 뇌가 감각, 신호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능동적 창조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은 뇌의 창조물 감지되지 않는 세상. 베럿의 첫 번째 주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객관적 현실을 그대로 감지하고 경험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뇌가 외부 세계의 감각 정보를 조합하고 해석하여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럿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철학자들은 존재론적으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현실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답은 간단히 정확히는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단순히 뇌가 감각 신호를 받아들여 해석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이를 창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한다. 뇌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감각 신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통해 세상을 구성합니다. 베럿은 뇌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 현재를 경험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예측 능력이 뇌의 핵심적인 기능이며 우리의 경험은 그 예측이 정확했는지 아니면 틀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럿은 이러한 뇌의 예측 기능을 뇌는 실제로 예측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말하며 뇌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감각 신호를 해석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의 어떤 장소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면 그 장소에 다시 가게 될 때 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불쾌감을 느낄 것으로 예측하고 이 예측에 맞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뇌는 신체 모델을 바탕으로 세상을 예측합니다. 즉, 뇌는 세상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모델을 만들고 그 신체 상태와 감각 신호를 바탕으로 현실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뇌가 구성하는 현실은 단순한 외부 세계의 반영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감각,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것입니다. 세상은 범주화된 세계 내의 범주화 능력. 뇌는 범주화라는 기능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베럿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범주화된 현실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뇌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물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묶어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보고 이건 사과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 사과가 기존에 경험한 사과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는 사물의 모양, 냄새, 맛과 같은 감각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기능적 특성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일 뿐만 아니라 베이킹에 적합한 재료로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베럿은 이 범주화가 뇌의 예측을 돕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기능과 특징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현실의 창조 인간 뇌의 독특한 능력. 리사 베럿의 연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점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현실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베럿은 이를 사회적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현실을 창조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경계나 정부 시스템도 물리적인 선이나 권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베럿은 인간 뇌가 사회적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통해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된 점을 강조합니다.
뇌는 사물의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사물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물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사회적 현실로 존재하게 됩니다. 상상력, 창조와 자유, 그리고 제약의 균형. 베럿은 인간의 뇌가 과거 경험의 촉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상상력은 뇌의 매우 강력한 능력이며 우리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베럿은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면 현재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상자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을 탐구하게 하지만 현재의 경험을 잊고 현재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럿은 상상력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뇌의 예측과 상상력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도구가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다루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결론, 뇌는 창조적인 주체다.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강연은 우리의 현실이 단순히 감각적 입력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뇌가 그 입력을 예측하고 해석하여 창조한 결과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뇌는 감각, 신호, 과거 경험, 사회적 의미 부여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재구성하고 우리의 경험을 창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 그 창조의 주체는 결국 나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경험할지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주체로, 우리가 그 주도권을 인식하고 활용할 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